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 좀 선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선교사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인도 또는 이란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게 이제 좀 안 돼가지고 그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연찮게 우연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유학생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춘천 같은 경우는 그 2000년도 초반에 유학생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죠. 그래도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2004년이 지나면서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점 이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계속 외국에 유학생들을 보내고, 좋은 어떤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심의 그런 나라로 유학생들을 계속 보내다가 정책의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계속 보내만 하지? 들어오는 어떤 유학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 유입하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당시 유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10만 명을 유치하는 정책을 벌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2004년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가 있는 곳에는 이제 중국부터 동남아시아에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오기 시작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한국어를,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뭐 교회 다니는 이제 웬만한 우리 이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라든가 음악을 잘하니까 음악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한테 노래도 가르쳐주고 한국어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역할 연기도 하고, 그리고 데리고 여행도 다녀주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거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친해지게 된 거죠.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그 부사역자로, 그 이제 춘천에 있는 교회 그 효자교회 부사역자로 있다가 이 아이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이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학생들이 조금 왔는데 유학생들을 돌보는 것도 교회가 이제 약간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버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학생 선교를 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여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큰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유학생 교회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유학생 부서를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그 교회가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아서 그때 저는 왜 저 교회를 내가 가지? 저는 부사역자였는데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는데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청 구차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늦게 신학을 했고, 저는 MDB를 했고,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그 사역자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집안 배경이라던가 이 기독교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뭐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뭐 영혼 구원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캔슬을 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제가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냥 맨땅에 헤딩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좀 불편했어요, 저는. 불편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냥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유학생 6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지역에 아시는 분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무료로 공간을 하나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무료로 공간을 빌리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있던 지방이 아니고 다른 지방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지방에 가서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는 이제 유학생들이었어요. 6명의 유학생들, 그리고 좀 아름아름 알았던 제가 키웠던 청년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학생들이 중심이 됐고 좀 돕는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속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 이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게 참 복잡하고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를 하려면 앞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교로 본다 그러면 우리 대선배님들이시고 저보다 더 잘하실 것이고 언어도 잘하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왔던 것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좋은 질문을 나름대로 저는 좋게 그 질문을 받아들였는데, 목사입니까? 아니면 뭐 인권 운동가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센터장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도 이제 최철영 목사님 아주 친하거든요. 친하고 잘 지냈는데 그런 개념을 좀 깰 필요는 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철저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청년들 사역에 좀 저는 핵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청년 사역을 오래 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건 선교를 가서도 청년들 위주로 이제 사역을 할 생각이었는데, 한국에 남아 있게 되면서도 제가 가졌던 비전은 청년들을 좀 깨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상당히 위기고, 제가 신앙인이 아니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본 이 세계, 예, 특히 이제 저는 목사님들은 상당히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선교사님들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 들어와 보니까 실망도 많이 하고, 저분들도 참 인간이구나. 예, 두려움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좀 평신도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어떤 그런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참 좀 어려움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품앗이 하듯이 좀 도와달라고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위탁하는 것도 참 좀 이렇게 물음표였고,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아직까지도 고리타분하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부지런히 전도를 다녔어요. 부지런히. 그 당시는 그 캠퍼스 내에서도 전도하는 게 그렇게 뭐 제한을 받지 않았거든요. 제한을 받지 않아가지고 그 유학생들이 언어교육을 받는 언어교육원 앞에 가가지고 맨날 이제 뭐 전단지도 주고, 그 친구들의 이제 뭐 중국어 다양한 언어로 가지고 그것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좋아하는 간식들도 주고, 그러면서 전도 활동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런 전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연결돼 가지고 오게 되면 한국어 교육 시켜주고, 근데 이 아이들하고 이제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초기 한국에 이제 유학을 왔을 때 한국이 너무 성급하게 이 유학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아이들만 받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어떤 보험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도 없었어요. 예, 기숙사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 어떤 거냐면
유학을 보내주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혼자 살 건물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한 6명이서 이제 막 떼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글에도 실어놨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적인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뛰어다녔어요. 사실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못 가는 친구들, 뭐 의료보험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 가기도 어렵고 그런 친구들 때문에 아는 지인들을 좀 통해 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들, 신앙을 가지신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데려가 가지고 아이들 고쳐주고, 예.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신뢰가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5년 지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춘천 같은 경우는, 야, 문제 생기면 그 교회 가면 돼. 그 목사님 찾아가면 도와주셔.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이제 좀 선교가 쉽게 됐는데, 그 저희 춘천 지역에 약간 이단성이 있는 엄청난 큰 교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뭐 이렇게 취재를 한다 그러나 뭐 탐방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의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저희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고 아무나 와서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데, 근데 참 당신이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 당신이 오려면 내 소속이 어디고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냐, 왜 오고 싶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이분이 그 교회에서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였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유학생이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5년 내내 공을 들였는데 이제 하나도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돈을 돈대로 들이고 사람은 인력은 붙였는데 안 되니까 이 중국에서 이제 파송했던 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번 중국 이제 이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네가 한번 이 사역을 키워봐.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했는데 본인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만나서 이제 묻다 보면 우리 교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정보를 좀 빼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다 줬습니다. 자료 다 주고 근데 해봐라.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선교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교가 좀 원칙적으로 좀 다른 것 같다. 먼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라.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진짜로 당신이 하나의 인격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그냥 그렇게 접근하는 게 답이지 않겠냐. 뭐 우리는 프로그램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지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상당히 단단하구나. 예. 그리고 어쩌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 유학생들이 생각할 때도 오히려 이 공동체는 좀 달라,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개척할 때 조그만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데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6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들 교회를 도망가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 야,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데 도망간다고 자기들은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왜 다녔어?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 잘해줬고, 그리고 보니까 교회에 그래도 좀 이렇게 교수님들도 엮여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혹여라도 여기를 다니다가 나가게 되면 피해를 입을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녀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죠. 이 아이들의 진짜 속생각을 듣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 아닐까? 처음 이 나라 왔는데 나름대로 또 힘 있는 막 교회들이 연합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다니다가 나가게 되면 혹시나 피해를 입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야,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보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학생들을 위한 뭐 설이라던가 그런 뭐 추석이라던가 그럴 때마다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사실 신문사에서는 저희 교회 취재 오는 게 하나의 연례 행사였어요. 그 이제 그 뭐 설이 지나거나 추석만 지나면 늘 와서 그냥 취재를 해 가는 건데, 어느 사이인가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맞나?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건 아닌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 저는 뭐 인권에 그렇게 뭐 무관심한 건 아닌데, 그 인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하거든요. 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좀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고, 청년 사역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좀 커지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문제를 저를 엄청나게 훈련을 잘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데, 야,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가 다쳐서 좀 어려운데, 유학생 사역 시작하자마자 재정을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후원을. 심지어 사인까지 하고 후원하기로 약정했던, 아까 뭐 그 있잖아요. 하려면 후원 약정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완전 다 끊어버려가지고, 말 그대로 제로에서 시작했어요. 제로에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이가 셋인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이제 직장도 안 다닐 때인데, 말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남 손 벌리는 게 제가 좀 참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그건 좀 어렵고. 그럼 뭐 그래가지고 생다지로 기도만 했어요, 사실은. 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매일 9시 철야 기도를 시작한 게 지금 20년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일하신다. 저는 제 사역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유학생 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이 유학생 사역은 하나의 파트로 비정주로 해야 되니까 하나의 샘플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유학생 사역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2년 지나면 가거나 4년 지나면 가거나, 길면 8년, 길면 10년이거든요. 그 다음 다 가요. 이 친구들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할 때 그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흘려보내는 선교다. 제가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얻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겠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냥 그 말씀 믿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유학생 온 친구들은 두 부류인데, 하나는 지금 우리 그 최철영 목사님하고 똑같은데, 이주민 노동자 개념으로 오는 유학생들이 거의 한 50% 이상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오는 친구들은 50%인데,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의 목적이 돈인 친구들이 80%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20%의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러 오는 거예요. 한국에는 특히나 이제 이 동남아시아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의 진짜 이 아이들은 재정적으로 정말 빵빵한 애들이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상당히 괜찮은데 한국으로 유학 온 친구들이 한 20%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다 떠나갈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진짜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더럽게 말 안 듣는 놈 하나 있었거든요. 왕씨인데, 이 새끼는 신앙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청도에서 상당히 공산당 중에서도 위치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얘는 한국에 와서도 차 타고 다녔던 놈인데, 이게 중국에 갔다가 하루는 연락 와가지고,
그 자매를 달고 왔는데 신앙생활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 하냐면 부모님을 전도해가지고 부모님이 공산당을 그만뒀어요.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도 젊지만 그 주례를 많이 했거든요. 젊은 애들 목회를 많이 해가지고 중국에도 애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주례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집안 두 집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남는 건 없어. 유학생 성교는. 아니 애들이 다 잘 됐어요. 사실은 교회가 다 잘 됐거든. 근데 나는 잘 된 게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라도 그 뭐랄까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그러려 그러면은 이 이주 노동자나 예? 국내에 있는 예? 그 이제 그런 분들 사역을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유학생 사역을 하려 그러면 야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학생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떤 다른 교회들이 후원을 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손 벌린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야, 진짜 손 벌린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누구냐니까 저는 지방에 뭐 그런 조직도 몰랐으니까 전도사 때인데 자기가 지방의 목사님이래요. 그분이 지방의 목사님이래요. 저는 몰랐다고. 지나가다가 새로 교회가 개척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들렸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냐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지나가는데 감동이 되는데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좀 도움을 줄 게 없는데요. 제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겠대요. 근데 저는 거절하거든요. 항상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돕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 생각하고 거절했는데 뭐 그냥 가면은 저건 아니다. 저건 뭔가 딴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돕겠대요. 그럼 뭐 그래서 집은 어디냐? 뭐 어떻게 사냐? 그럼 뭐 월세로 산다. 자기가 월세를 지원해 주겠대요. 5년을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5년을. 저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를 나가야 돼서 교회를 찾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주시겠지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 찾다가 처음에 땅을 보러 다녔어요. 땅을 구하면 하나님 땅을 주시겠지. 근데 제가 있는 강대 정문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찾았어요. 건물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야 지금 있는 교회인데 저거 괜찮다 그래서 딱 집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미리 제가 딱 잡아놓고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유 목사님 너무 잘 됐네. 제가 도우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보증금하고 월세가 꽤 됐는데 그거를 10년을 지원해요. 10년을. 그래서 버텼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늘 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이건 진짜 사람이 구차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적 진짜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 예.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국내에서 특히나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이건 어렵구나. 예. 뭐 이거는 선교사도 아니고 뭐 지원하지도 않고 이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아니 선교는 죽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애매한 그 위치? 그래서 지금 국내 이주민 선교사 이 제도는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자생이에요. 자생. 예. 어떻게든지 자생하지 않으면 이 선교 사역은 상당히 쉽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이들 수련회하고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저는 좀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한 뭐 예배 인원이 50명에서 80명 될 때 이 아이들을 제가 처음에 있었던 건물이 5층이었는데 밥을, 거기는 식당 시설이 없었어요. 그런 건물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그 밥을 50에서 80인분을 7년 동안 해서 먹였습니다. 설거지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다 먹은 설거지를 다시 가져와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다시 옮기고, 사실 뭐 집사람이 죽어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다가 아이들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사실. 공동체 삶을 살았는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을 때는 12명 데리고 살았는데 12명까지 데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생활 습관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빨래를 저희 집사람이 다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만들어진 아이들을 데리고 춘천에서 처음으로 영어 중국어 학원을 했죠. 근데 그것도 왜 그걸 했냐? 유학생 친구들이 한국에 남고 싶은데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유학생 친구들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취직을 하거나, 두 번째는 강사 비자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한 거는 강사 비자를 통해 가지고 훈련 받아야 될 아이들이 좀 편하게 남아서 훈련을 제대로 시킨 다음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학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학원이 잘 되니까 사실 이 학원 명의를 유학생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 온 친구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이걸 했는데, 학원에 돈이 많이 벌리다 보니까 이게 알력 다툼이 생겨가지고 깨졌어요, 이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좀 저는 부딪히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관리를 잘 하지 않게 되면 잘 돼도 이게 선교에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 그래도 교회가 자생해야 되니까요. 아직까지 저희 교회 미자립인데 자생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이제 찾다가 지금 이제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페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카페가 아니에요, 사실은 훈련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니까 그걸 제공해주고, 그리고 카페에 오게 되면 줄창 저하고 이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오직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일하면서 훈련시키는,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노동하고 함께 먹고 살면서 아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걸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는데, 이제 그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제 최근에 한 자매가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한국어 박사과정을 마쳤는데 이것도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잘난 척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는 찾아와가지고 완전 기가 다 죽어갖고, 목사님 힘들대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자기가 원서를 다 넣었는데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는 10년 동안 한국에 유학 보냈는데 빈털터리로 가려니까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부모님 기대도 있고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다 넣어봤냐, 원서를 다 넣어봤대요. 다 안 됐대요. 하나도 안 됐대요. 근데 왜 안 된 거 아니냐니까, 한한령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인기도 식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한국어 교수를 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너무 잘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다 떨어졌는데 너무 잘 됐냐 그래서 진짜 잘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가 잘 됐냐 그래서, 그러면은 너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냐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럼 지금부터 하면은 뭐가 되면은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뭔 일이 생기면은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거래요. 그래서 각서를 쓰라 그랬어, 제가. 말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잊어먹더라. 각서 쓰자. 네가 한 말을 각서를 제가 다 썼어. 지금부터 한 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맞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자. 대신 조건이 있다. 예배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9시 기도 모임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카페 와서 노동해라, 일해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근데 워낙에 똑똑한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한 다음부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카페에 오지 못하는 날은 미리 전화해가지고 교수님하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그건 하고 와.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났는데 그 3개월 동안 계속 제가 이제 그 애를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동안에 이 교회에 있었던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예배 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카페예요. 사실은 일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3개월이 지났는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예. 한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뭐 채용을 한다는데 면접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이거 당연히 봐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 한번 봐봐.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이 친구 이제 면접하는 날 제가 그 교회하고 이제 카페가 같이 연결돼 있는데 위에서 다 이렇게 설치해 주는데 갑자기 이게 인터넷이 목성이 돼가지고 줌으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을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면접을 더럽게 못 봤어요. 그래서 면접이 끝난 다음에 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면접 시간이 1시간인데 10분도 안 돼서 끝났으니까 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건 절대로 안 된대. 한번 보자. 근데 기도하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며칠 지났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 면접하고 이게 통과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서류를 다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결국은 이 친구가 그 뭐라 그럴까, 원래 시간 강사도 지금 어렵거든요. 시간 강사도. 근데 걔가 부교수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얘가 부교수로 지금 갔는데 그 국립대학입니다. 중국에 갔는데 가보니까 모든 교수님이 다 반대해가지고 자기 떨어졌는데 총장 직권으로 자기가 붙었더래요. 그게 가보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 또 보니까 집도 주고, 원래 그리고 이제 이 언어 쪽은 이제 연구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데 거기는 연구비 지원도 많이 해주고 다른 한국어 교수들보다 1.5배 월급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하셨냐니까 하나님이 하셨대요. 걔가 지금 또 우리가 9시에 줌 기도회를 하는데 들어오군, 교수로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계획적으로 그리고 뭔가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한 케이스는 저처럼 무식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 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두서없지만 뭐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뭐 지금 언어도 준비되어 계시고 직접 선교지에서 많은 어떤 경험을 쌓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해진다고 하시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시작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내에서 좀 특별한 어떤 선교를 시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어떤 파트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제 목회자 돼가지고 하면서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일이 없진 않다. 지금 일은 넘쳐나고 있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